여러분,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문제를 하나 내고 싶은데요. 오늘 비트코인 가격은 과연 얼마일까요? 너무 쉽죠? 9,200불대입니다. 아직도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어요. 이 9,200불짜리에다 꿀단지라도 묻어놨는지 아니면은 지뢰라도 밟은 것인지 꿈쩍 않고 9,200불대를 떠나지 않고 있는 비트코인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잠잠하자 알트코인들은 신이 나가지고 돌아가면서 파티를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최근에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시총이 그닥 크지 않은 알트코인들 위주로 엄청난 펌핑이 오고 있는 요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언제까지 저러고 있을까요? 이러한 비트코인의 상황에 대해서 저도 최근에 여러 가지로 전달해드렸었는데요. 조만간에 비트코인이 잠에서 깨어나 크게 한번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소식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첫 번째는 이더리움에 관한 것입니다. 이더리움의 보유자 숫자가 신고가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무려 4,317만 6,135개로 최고치를 갱신하게 되었으며 이더리움을 한 개 이상 보유한 지갑도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이를 봤을 때 글래스노드에서는 신규 투자자가 소액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이더리움의 사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진단을 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더리움도 비트코인과 같이 이제 정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따라서 조만간에 한번 크게 움직일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일본에서 나온 소식이 있습니다.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플라이어가 브레이브 브라우저와 파트너십을 맺고 일본의 브레이브 브라우저 유저들을 위한 새로운 암호화폐 지갑을 개발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규제가 이미 마련이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광고를 봤을 때 토큰을 주는 것이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토큰 대신에 비트플라이어 거래소 안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BAP 포인트라는 것을 대신 만들어가지고 일본 내 브레이브 브라우저 유저들에게 지급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브레이브 브라우저가 사용해보고 싶으신 분들 모바일이나 컴퓨터 어디에서든 사용이 가능하죠. 제가 언제나 링크를 밑에 남겨놓고 있으니까요. 링크를 사용해주시면 저에게도 도움이 되고 부디 이제 유튜브를 시청하실 때는 광고 차단 기능을 꺼주시면 유튜버들이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차트 몇 가지를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내가 좀 단타에 자신이 있다. 이 트레이딩을 좀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싶으시면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ERD 같은 경우 저도 전에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죠. 삼성폰에서만 이제 플레이가 가능한 게임을 만들기도 했었던 엘론드라는 게임이었었죠. 그 회사인데 그 후에 많이 올랐습니다. 몇백 %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 하락형 쐐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상승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정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오랜만에 헤데라 해시그래프에 관련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차트를 보시면 2015년도 이더리움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합니다. 밑에가 헤데라 해시그래프고 위에가 이더리움인데요. 비슷한 부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알트코인들 펌핑을 맞이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헤데라 해시그래프 차례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콘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국의 블록체인 기업이자 프로젝트인데 외국 쪽에 소식이 더 빠르게 전달이 되고 있죠. 자, 아이콘 루프가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는 마이 아이디가 드디어 이번 달 안에 출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콘 루프 협력 기업들을 주목하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이콘 측에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한 프로젝트죠. 마이 아이디가 드디어 출시가 되게 되는데 더불어서 다시 한번 아이콘 펌핑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살아있죠. 아직 살아있어요. 최근에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 다가오는 7월 29일 반감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반감기 전에 추가적인 펌핑이 올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자, 한편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연중 최저치를 기록을 하면서 그와 동시에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알트코인 시장의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뭐 소식이랄 것도 없죠.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이긴 한데요.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 도미넌스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추가적으로 떨어질 여지가 남아있고 곧 있으면 추세선 테스트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 추세가 무너지게 된다, 더욱더 많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알트코인들 더욱더 살벌하게 위로 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알트코인 시총인데요. 다음 저항선까지 어느 정도 공간이 남았다. 지속적인 알트코인들의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좀 알트코인들 중에 시총이 큰 알트코인들은 별로 재미를 못 봤어요. 작은 코인들만 그냥 미친 듯이 달리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아직 한 발 남았다. 유명한 대사 있죠. 아직 한 발 남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와 동시에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 한 가지가 있죠. 저도 이미 여러 차례 여러분들께 말씀을 이미 드린 적이 있는데요. 바로 비트코인 변동성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변동성이 낮아지게 될 경우 큰 움직임을 보여준다라고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도 낮아지고 있죠.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조 시리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예측을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이 변동성이 낮아졌을 때 대부분 30%에서 60% 마치 거대한 압력이 가해졌다가 한 번에 빵 터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큰 움직임을 보여주곤 했는데, 지금부터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30% 상승을 한다. 그러면 한꺼번에 12,200달러까지 오를 수도 있다는 것이고, 만약에 30% 하락을 한다 그러면 6,500불까지 훅 떨어지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비트코인이 앞으로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제가 영상에서 수차례 걸쳐가지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불장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비트코인 지표가 최근에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기억을 해보자라면은, 자, 첫 번째로 1년 넘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 비트코인의 수량이 최대치에 달했다라는 거, 그리고 비트코인 해시 그래프가 매수 신호를 나타냈다라는 거. 해시 그래프가 아니고 해시 리본이요. 과거에 이 신호들이 떴을 때 비트코인은 불장을 시작하거나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었죠. 바로 거래소에서 거래소 밖으로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옮길 때 이 4개월 정도가 지나고 나면은 비트코인이 급격하게 오르는 양상이 나타나곤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정보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제 작년처럼 4,000불대에서 13,000불대까지 한 번에 올랐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폭발적으로 위로 올라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작년과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라면은, 몇 가지가 있다라면은, 일단 반감기가 지난 상태라는 것이고, 기관들도 더욱더 많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이 함께 다니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는 이제 미국 증시도 함께 올라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잠깐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들은 것들을 전달을 해드릴 텐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국 증시가 올라가는데 배경에는 연준이 있습니다. 연준이 돈을 찍어가지고 어떻게 하죠? 걔네들이 직접적으로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 불법이니까 헤지펀드라든지 블랙락 같은 데다가 돈을 건네주죠. 그러면은 그런 투자 은행들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주식들을 매수해가지고 끌어올립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구실을 두고 핑계를 대곤 하죠. 툭하면 미중 무역협정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혹은 이 전염병 사태에 대한 백신이 성공적으로 개발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미끼를 막 던지고 거의 억지로 미국 증시를 끌어올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와 동시에 나타났었던 현상 중에 한 가지가 연방준비제도의 대차 대조표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쭉 올라왔어요. 이게 올라가면서 미국 증시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최근 동향을 보시면은 대차 대조표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혹시라도 미국 증시가 떨어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동안의 경제가 마비되거나 개판이 난 상황에서도 최고치를 지속적으로 경신을 해왔었던 미국 증시, 이쯤 해가지고 조정이 한번 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도 있겠고,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각 기업들의 성적표가 또 나오게 된다라고 하죠. 성적은 당연히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한 나머지 미국 증시가 좀 떨어지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워낙에 비이성적인 그런 시장이 되나가지고 당연히 장담은 할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미국 증시와 함께 다니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봤을 때 미국 증시가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명 온체인 분석가이자 암호화폐 분석가 윌리 우는 이전에 비트코인이 상승장을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전염병 사태 때문에 국제 이제 증시와 함께 같이 비트코인이 추락하면서 그 시기가 늦춰졌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불장을 준비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이번에도 다시 한번 그 시기를 미국 증시 때문에 늦출 수밖에 없을 것인지, 저희가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한 주에 어느 정도 판단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자, 끝으로는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저도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시피 이제 밀레니얼 세대뿐만 아니라 온 세대가 비트코인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물론 비트코인 전체 투자자의 50% 정도가 밀레니얼 세대에 해당한다라고 하긴 하는데요. 베이비 부머 및 X세대도 암호화폐 투자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양적 완화를 계속하게 되면은 돈의 가치가 떨어질 것인데, 미국 증시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미국 증시를 팔면 결국 손에 쥐는 것은 화폐라는 말이죠. 커런시라는 말인데, 뭔가 다른 대안을 자연스럽게 찾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향후 25년간 유산 상속 등에 의해서 밀레니얼 세대가 더욱더 많은 부를 거머쥐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과연 그 돈을 어디에 투자를 하게 될까? 전체적으로 계속 생각을 해봐도 비트코인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구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이 급속도로 바뀌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정말 안타깝게도 한국처럼 나라에서 암호화폐를 핍박하고 사기처럼 여러가지 매체를 동원해가지고 만들어버린 나라에서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또 해외 소식을 사람들이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서 이제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 모르죠. 자, 그런데 만약에 다가오는 미래의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한 부의 축을 차지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런 암호화폐를 외면하고 기회를 놓쳤었던 한국 국민들은 얼마나 허탈하고 상대적으로 부를 쌓을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일지,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죠. 정부가 시키는 거 반대로만 하면 돈을 번다. 멀지 않은 미래에 다시 한번 그런 말들이 유행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어디로 튀게 될지 잘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그것보다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것은 이 미래에 대한 전망이 아닌가. 자, 이런저런 정보들 여러분들께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시청료를 주겠어. 광고 영상 마지막까지 재생 및 시청, 그리고 광고주 방문과 좋아요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도와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도 저는 영상을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